저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한두 달에 한 번 집에 들르고 계시기는 하지만 남자 혼자 사는 집이 그렇게 깨끗할 리는 없죠.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 걸 보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돈을 더 줄 테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을 좀 부르는 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몸에서 열이 오를 때마다 청소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가 상상만 해보았던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말하자면 가정부인 셈인데 요즘은 어플로도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2~3시간 정도 사람을 부르면 집안일을 해주는 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돈도 주셨고 절 덜어 꼭 사람 불러다 써라. 집이 돼지 우리도 아니고 무슨 이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게 싫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주변에서 어플을 추천받아서 서비스를 신청해 봤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집이 더럽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원하는 청소 구역을 알려주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3570이고요. 주방만 청소해 주시면 돼요. 라는 식의 연락을 드리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청소를 해주고 사라지시는 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우렁각시 같은 서비스랄까. 일주일 내내 청소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집이 많이 더러워졌다 싶을 때 부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가격은 모두 다른데 어차피 부모님이 내주시는 것이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지만 그냥 청소를 하기가 귀찮고 너무 바빴을 뿐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지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최소한 학비 걱정은 없으니 이런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은 어김없이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 수업 하나가 교수님 사정으로 휴강이 되어서 학교에 있기에는 시간이 애매했거든요. 4시간 정도는 집에 와 있어야 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현관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떡하니 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현관문을 닫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집을 잘못 찾아왔나?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가? 그러다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자동으로 집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는 것을 까먹었던 거죠. 집에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오늘 온다는 것을 보고 갔었는데 그새 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아주머니께 꾸벅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제가 본인을 보고 황급히 돌아나가서 놀란 마음에 연락을 해보려던 참이었다고 하셨어요. 혹시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도망간 건 아닌가 싶으셔서 신고까지 할 생각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들으니 새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지가 실감이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청소를 하시는 동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의 상가에 있는 저가 커피숍에 가서 시원한 음료 2잔을 사왔습니다. 한 잔은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던 제 것이었고 한 잔은 더러워진 저희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다른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꽤 자주 오셨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라도 얼굴을 보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건넨 음료를 받아가 마시면서 이마에 맺힌 땀까지 닦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청소에는 손을 대지도 않아서 엉망진창인 채로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모든 걸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래서 평소에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도 까먹어서 아주머니를 놀라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께 제가 나중에 다시 학교를 가봐야 해서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을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잔다고 해서 청소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실례인 줄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도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녀왔던 거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께서는 얼른 들어가 보라며 제 등을 떠미시더군요. 저는 편하게 누워서 청소를 하시느라 한참을 달그락대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소 너무 조용할 때는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아서 피곤할 상태로 누워만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처럼 자잘한 생활 소음이 들려오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주머니께서는 청소 집기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가신 후였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쪽지를 붙여놓고 가셨는데 음료 사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해줄게요. 라고 적어 놓으셨더군요. 그동안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산다는 게 부끄러워서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에만 청소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 쪽지를 보니 안면을 트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다음에 저희 집에 오실 때 정말로 반찬이며 국이며 도시락을 싸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저도 혹시나 아주머니가 올까 싶어서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살림은 무엇이든지 잘하시는지 집에서 만든 걸 간단히 싸우셨다고 하셨던 것이었는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는 게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뭔가 보답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음료 한 잔을 사드렸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게 어떤 면으로는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외롭기도 했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가끔 사다 놓으시는 작은 소품들을 보면 절로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학기가 지나고 시험이 끝난 후 늦게까지 늘어져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셔서 평소처럼 늘어져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청소를 나오시는 날이었는지 아주머니께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나 봐요. 제 꼴을 보시고는 애구머니나 미안해요 라며 황급하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고 시선을 돌려보니
못 볼 꼴을 보였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괜찮아요. 라며 얼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대충 잠옷으로 입던 늘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갔더니 아주머니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몹시 놀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그러고 있었던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네 라며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망한 마음에 그저 웃고만 있는데 아주머니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흘끔 보니 아침이라서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난 모양이더군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아주머니께 다가갔고 저희는 한 뼘 거리도 안 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에는 청소고 뭐고 그런 것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음 집으로 넘어가실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아쉬움을 털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주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청소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주시는 날보다는 못하시는 날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청소하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평소에 정리를 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무슨 돈 지랄이냐 싶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관계가 너무 중독적이라서 더는 끊을 수가 없네요.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돈을 쓰는 게 좋긴 좋다 하시면서 달라진 제 집을 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쩐지 죄책감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저 스스로도 청소를 하며 지내고 있으니 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